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다릅니다. 전 세계를 누벼야 할 황금 같은 시기에 연남동 반지하 연습실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K-팝과 엔터 업계를 뒤흔들었던 뉴진스, 미니진 사태가 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전과 비교할 때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힘 원탑으로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미니진 전 대표는 어도어를 떠나 칩거 중인 상황입니다.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뉴진스 멤버들 역시 어도어를 떠나서 그들의 연습실이 있는 연남동과 법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여론입니다. 지난 3월 어도어 측에서 제기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 뉴진스 멤버들을 향한 조롱과 질타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도 뉴진스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뉴진스 사태를 취재해오면서 무려 3번이나 채널을 접을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모두 강성인 뉴진스 팬들로부터 촉발된 일이었습니다. 미니진 전 대표의 1차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해 4월 25일, 미니진 전 대표의 1차 가처분이 인용됐던 5월 30일 등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제가 방송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선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뉴진스 사태를 취재하면서 마주했던 현실은 온갖 멸시와 조롱, 그리고 채널 삭제의 위기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미니진 전 대표의 1차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99대 1에 가까웠습니다. 언론 역시 이에 동조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과 미니진 전 대표의 말은 아무런 검증 없이 우호적으로 쓰기에 바빴습니다. 미니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국힘 원탑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내놓은 자료와 입장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특히나 채널A, KBS, 스포츠경향, 일간스포츠, 한겨레 등은 미니진과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찬양에 가까운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써댔던 찬양 기사와 단독 기사들은 연일 뉴스면을 장식했습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과 미니진 전 대표에 대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언론과 네티즌들의 십자포화를 맞았습니다. 유일하게 맞선 매체가 테나시아와 저였습니다. 이후 디스패치의 단독 기사와 조선비지의 깊이 있는 취재로 인해서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그간 미니진 전 대표와 뉴진스를 옹호하기에 바빴던 매체들 역시 지금은 그들을 향해서 연일 비난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일은 그간 언론과 네티즌들의 위세에 눌려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한 변호사님께서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본인이 뉴진스 1타 강사다 라고 자처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단 한 차례도 리스크를 지지 않았던 사람이 뉴진스 멤버들이 위기에 몰리자 지체 없이 숟가락을 올리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더욱이 뉴진스 멤버 한이가 국정감사에 선 것 자체가 권력이다 라고 제가 그간 방송에서 수차례 해왔던 말을 마치 본인이 처음 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간 저에 대해서 언제 죽느냐 라고 막말을 쏟아냈던 팸코라는 사이트 역시 누구나 예상했던 당연한 결과였다면서 이제는 뉴진스 멤버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사실 뉴진스 사태는 하루하루를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판이 뒤흔들렸던 사안입니다. 저는 뉴진스 사태를 다루면서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하이브로부터 돈을 받았다, 골프 접대를 받았다, 하이브와 특수관계에 있다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이브 측으로부터 슈퍼챗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하이브와 어도 그 어떤 관계자들과의 만남조차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태어나서 단 한 차례도 골프를 친 적이 없습니다. 판세가 뒤집히자 그간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냈던 매체와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엉뚱한 사람들이 나서서 숟가락을 올리기에 바빴습니다. 우리의 언론과 여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고 김세론 씨의 사태와 관련해서 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매체와 뉴진스 멤버들과 미니진을 옹호했던 매체들이 겹친다는 사실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직접 겪고 냉정하게 바라본 뉴진스 사태의 핵심입니다. 솔직히 후회도 됩니다.
괜히 나섰다가 지금의 억울한 굴레에 갇힌 것은 아닌지 자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진스 사태는 적어도 제게 있어서는 긍지로 남은 취재였습니다. 물론 이 일을 저 혼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테나시아, 디스패치, 조선비즈, 그리고 진격의 고변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취재 내용이 진실했기에 뒤집힌 판이었습니다. 사실 뉴진스 사태는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 경영권 찬탈 의혹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이브에서 지난해 4월 22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했고 숱한 여론전과 법적 공방을 거쳐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본질은 명확합니다.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민희진 전 대표의 템퍼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3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에서 첫 변론기일 당시 어도어의 법률 대리인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것을 보면 민희진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피고인들 스스로의 언행과 모순되는 행동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것이 맞느냐라고 뉴진스의 법률 대리인인 세종 측에 물었습니다. 사실 뉴진스 멤버들에게 있어 딜레마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관여를 했다고 하면 템퍼링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대표 없이도 성공적으로 공연을 치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종 측은 이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실 민희진 전 대표의 템퍼링 의혹은 곳곳에서 감지되는 사안입니다. 먼저 뉴진스를 지원했던 매니저와 퍼포먼스 디렉터 등이 어도어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는 뉴진스의 독자 광고 체결을 모색했던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후속 활동을 위해서 준비했던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어도어 이탈 이후 연남동 인근에 연습실을 마련한 것이 그에 대한 근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1일 뉴진스 멤버인 다니엘의 생일을 전후해서 생일 카페가 열렸던 두 곳 역시 연남동 인근이었습니다. 연남동은 민희진 전 대표의 자택 소재지입니다. 사실 뉴진스 멤버들을 위해서라면 이와 같은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 민희진 전 대표가 목소리를 먼저 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민희진 전 대표는 유독 템퍼링 이슈에 대해서 입을 꼭꼭 닫고 있습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과 그들의 말들, SNS 글 등이 모두 기사화가 되면서 멤버들은 비난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희진 전 대표는 직거를 한 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맞다이로 들어와 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민희진 전 대표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행보입니다. 사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1차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 각종 강연과 대담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폭로성 발언과 입장을 발표하며 여론전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여지는 민희진 전 대표의 모습과 그 실상은 달랐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하이브의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핵심이 되는 업무용 노트북을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 송달을 받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비난을 피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멤버들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민 전 대표는 그간 뉴진스 멤버들의 엄마를 자처해왔습니다. 산고가 느껴졌다. 진짜 부모 같은 마음이었다. 뉴진스는 내 새끼 같다. 등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저 뉴진스랑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계 상상 이상이에요. 저희는 서로 너무 위로를 받는 사이. 얼마나 애들이 착하고 예쁘냐면 저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맨날 보내. 맨날 어제 한이가 대표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갈게요. 제가 이번에 엉엉 울었던 게 혜린이가 말이 없어요. 근데 오밤중에 갑자기 엊그제 혜린이가 저한테 영상통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자식 키우는 게 약간 이런 건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하지만 지난해 9월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을 비롯해서 지난해 10월 진행된 한이의 국정감사 출석권까지 모두 민희진 전 대표가 그 배후에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말렸던 국정감사 출석권 아닙니까? 실제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이의 경우에는 그녀의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 하나하나가 희화화돼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된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분쟁 과정에서 가정이 해체된 멤버들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두고 부모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음을 엿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더욱이
여론이 뒤집힌 이후 마땅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민진 전 대표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화살들은 뉴진스 멤버들이 스스로 감당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뉴진스 멤버들은 민진 전 대표가 우리의 제6의 멤버라면서 우리들의 프로듀싱 전반을 책임졌던 민진 전 대표가 없이는 어도어로 복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의 엄마를 자처했던 민진 전 대표는 전면에서 사라지고 멤버들이 그에 대한 몫을 모두 감당하는 비극인 셈입니다. 민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돈을 원했으면 내부 고발 자체를 안 한다. 가만히만 있어도 1,000억을 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를 상대로 280억 원대에 달하는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 새끼 같다던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을 당시 민희진 전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풋옵션 행사 여부가 달려있는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해소 2차 변론이 있었던 지난 17일에는 하이브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도어의 탈취 계획에 대해서 농담이다, 사담이다 라고 주장했던 민희진 전 대표의 말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할까? 하이브 감사를 통해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고 하이브를 빠져나가기 위해 설계했던 프로젝트 1945와 이를 구체화한 하이브의 7대 제약 문건, 그리고 측근들과 나눴던 경영권 탈취, 모의 카톡 대화와 뉴진스 부모를 앞세운 여론전 계획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문건이 적발될 때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농담이다, 직장인으로서 사담도 못하냐 라고 일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하고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 민희진 전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하이브 7대 제약에 언급된 아티스트 표절 이슈, 불공정 대우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여론전을 펼치는 등 실행에 나섰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재판부의 냉엄한 판결이었습니다. 최근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재판에서 멤버들은 해지 사유로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11가지 해지 사유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 뉴진스 멤버들이 더더욱 궁지에 몰린 셈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호기롭게 맞다이로 들어와 라고 외쳤던 뉴진스 엄마는 더 이상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난 여론과 이미지 타격은 모두 뉴진스 멤버들이 홀로 감당하는 모양새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제기한 풋옵션 청구 대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승소를 한다면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이브로부터 받은 대금을 뉴진스 멤버들을 데리고 나오는 데 쓰느냐,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아이돌 그룹을 육성하는 데 쓰느냐. 사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 청구 대금 소송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후위를 도모할 여지가 생깁니다. 어도어와의 계약도 끝났고 경업금지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프로듀서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녀가 다른 투자금을 받아서 새로운 그룹을 육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다릅니다. 전 세계를 누벼야 할 황금 같은 시기에 연남동 반지하 연습실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기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멤버들이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를 할 경우 천문학적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